시청자와의 깊이 있는 소통, 리얼 비평 탐나는 TV. 오늘도 시청자를 대표해서 MBC 프로그램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주실 패널들과 함께합니다. 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갯벌, 예능돌, 동물부검, 대체복무인데요. 먼저 예능돌이라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느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 10일 첫 방송된 클라시의 세계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방과후 설렘 졸업 후 데뷔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걸그룹 클라시의 첫 단독 리얼리티가 전파를 탔는데요. 특별 수업부터 밸런스 토론회까지 예능돌다운 화려한 입담과 재능을 발휘하며 시선을 모았습니다. 방과후 설렘의 데뷔 그룹 클래시의 멤버 7인이 확정이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We customize our own. 안녕하세요, 클라시입니다. 자, 일단 데뷔곡을 또 우리가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초성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그 단어를 표현하는 액션을 취하면 되는 거죠. 자, 히읗, 이응, 히읗, 이응. 이미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네. 야, 놀까, 또 시작이야. 놀까. 아, 저 양반이 또 시작이야. 놀까. 휴일. 휴일! 인정합니다. 자, 다음. 널 믿어. 가기 싫다고! 안 갈 거라고! 엄마! 가기 싫어! 학원! 뿌이! 진짜 너 통과! 진짜 통과! 그러니까 여러분께 몇 가지 난제를 던질 텐데 A와 B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평생 고기 못 먹기 대 밀가루 못 먹기. 요거 좀 팽팽하네. 회식 가시면은 밀가루를 먹을 거예요. 고기 먹으면서 막 이렇게 할 때 혼자서 이렇게 있어야 될 거예요. 혼자 냉면 먹고 국수 먹고. 제사 지내실 때 고기를 못 먹으시는데. 우리 크리스찬이라서. 제가 헬스 4개월 다니는 경험으로서 밀가루를 끊으라셨어요. 밀가루 먹으면 배가 나와요, 그리고. 장수하고 싶으시다면 고기를 드셔야 돼요. 밀가루를 끊으시고. 잠시만요. 밀가루 없이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수제비, 못 먹어요, 진짜. 아무것도 못 먹어요. 우동, 빵, 붕어빵. 정했습니까? 어떻게 해요? 정했습니다. 황태성의 선택. 평생 고기 못 먹기 대 평생 밀가루 못 먹기. 전 고기입니다. 아, 우리 B팀 승리.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네,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방과후 설렘도 안 받고 전혀 관심 없는 걸그룹이었는데 셧다운 무대 보고 실력에 놀라서 여기까지 와버림. 더 흥했으면 좋겠다. 우리 클라시 모두 너무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야. 끝까지 쭉쭉 뻗어나가자. 모자랄 것 없고 더 노력하다 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클라시 앞으로 올라갈 일만 생각하자. 파이팅. 이제 막 데뷔한 클라시의 앞날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위원들은 이날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클라시라는 그룹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멤버들을 알릴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밸런스 토론회는 압박 면접을 통해서 개개인의 능력이나 장점, 재치를 좀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만 좀 불편한 부분들이 몇 개 있었는데 압박 면접 같은 데서 태권도 배운 멤버한테 누구 때려본 적 있냐 뭐 이런 것들이 굳이 저런 질문을 왜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새로운 아이돌이나 누구 나왔을 때 하는 게 펜션 같은 걸 빌려서 게임하고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저는 봤던 것 같은 기억이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끼나 재능이 생각보다 정말 대단하다라고 좀 느끼는 포인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잘 활용했으면 어땠을까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포맷은 어떻게 생각하면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매력만 잘 보이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자기 몫을 다했다고 생각한 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웃으면서 볼 수 있었던 그 코너가 훈민, 정음, 레디 액션 게임인데 혜주 씨와 형서 씨가 우리가 방과후 설렘 봤을 때는 되게 얌전한 학생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재미있는 사람이었어라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약간 아쉬운 점은 있었어요. 방송 시간이 화요일 날 밤 11시 30분 그리고 1시에 가까운 시간에 끝났거든요.
있거든요. 사실 이 시간에는 클래시의 주된 어떤 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전혀 볼 수 없는 시간이거든요. 출연자의 미성년자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편성을 이렇게 잡는 것은 아쉬웠습니다. 정말 저는 이걸 보면서 MBC가 이들을 정말 아이돌 스타로 한번 키워보겠다라는 의지와 또 진정성 같은 게 좀 느껴졌거든요. 지난 2월에 이제 방과후 설렘이 막을 내렸고 5월 5일에 타이틀곡인 셧다운을 발표했는데 이틀 이후에 바로 쇼 음악 중심에서 데뷔를 했고 그다음에 10일 이 방송이 나갔고 14일에 전참시에서 원지민 씨가 등장을 했거든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전폭적으로 말 그대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요. 클래시의 세계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 측면에서는 기대감을 완전히 충족시켜주지 못했을 것 같아요.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에 기대하는 부분들, 자연스러움이라든지 일상에서 나오는 어떤 돌발적인 행동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담겨야 되는데 딱 짜여져 있는 컨셉 안에서 그 매력을 좀 선보이게 하다 보니까 일상을 담아내지 못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웠던 그런 대목도 있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대체 복무인데요. 이번 키워드 위근우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지난 10일 방송된 PD수첩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방탄소년단의 군 입대 여부를 두고 번지게 된 예술채용위원 대체 복무 제도에 대해 집중 취재했는데요. 그들의 기량을 보존하는 동시에 공정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해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들의 군 입대는 세간의 뜨거운 관심사입니다. 입대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할 예정입니다. 네, 화관문화훈장 수상자 방탄소년단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방탄소년단은 2018년 한류와 한글을 전 세계에 알린 공로로 정부에서 주는 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역대 최연소입니다. 병역 특례 여론이 생겼습니다. 미국 빌보드 차트 등에서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방탄소년단. K-팝의 역사를 쓰며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병역 문제에 말을 아껴온 소속사가 지난달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 병역 제도가 변화를 하고 이런 불확실성들이 사실 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국회를 향해 조속히 결론을 내달라고 촉구한 겁니다.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특기자는 군복무 대신 봉사활동으로 대체 복무를 하는 예술요원이 됩니다. 단 순수 예술만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예술요원 출신입니다. 지정된 국제대회에서 1위를 하면서 군복무를 하지 않는 예술요원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순수 예술 분야나 이런 쪽은 뭐 스포츠 분야처럼 국가대표도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콩쿠르에 나가서 상을 받은 걸 가지고 병역 면제까지 해주는데 누가 봐도 이 제도 안에서의 형평성은 좀 안 맞아 보이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국방부는 당시 법령 제정 이후에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돼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똑같은 국익을 선양했다 그런다면 누구는 대우받고 누구는 대우를 못 받는다 그런다면 이거야말로 처벌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과연 그러면 K-팝만 국위선양을 하는가? 나는 이런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뭐 음식, 관광, 뭐 패션, 뭐 앱튼 뭐해서 다 다원화된 사회잖아요. K-팝처럼 하나 있을 때마다 하나 첨가하고 계속 늘려가게 되면 언제까지 늘려가야 될 거냐 이거지.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이스라엘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신체 건강한 남녀가 18세에 징집돼 여자는 2년, 남자는 3년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이스라엘. 하루에 6시간 군에서 복무하고 퇴근해 연습과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군복무를 하면서도 경력 단절 없이 음악적 기량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It's a lifeline for me. It saved my career. I think these two things can work together. 방송을 본 시청자들 반응은 어땠나요? 예, 댓글 살펴보면요. 국가를 위하는 면에서는 찬성이 맞고 인간의 평등을 위해선 반대겠지. 순수 예술은 면제인데 대중 예술은 논란거리라니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얘기가 필요할 듯하네요. 누군가는 면제를 받고 누군가는 가야 되는 것에 있어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음악 작업과 병역 의무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병역 의무가 중요하고도 예민한 사안인 만큼 첨예한 반응들이 오갔습니다. 네, 이날 방송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병역 특례 논쟁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짚었고 그리고 이제 찬반의 입장과 그들이 내세우는 근거들도 어떻게 보면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한 부분은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예술체육요원 대체 복무 제도라는 게 어떻게 탄생했고 그동안 어떤 우여곡절을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좀 알기 쉽게 잘 정리됐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보면서 초반부에 너무 방송 내용이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에 좀 초점이 맞춰준 부분은 좀 아쉽기도 하고 자칫 논쟁의 핵심이 좀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방탄소년단이 이 이슈를 다시금 수면으로 끌어올린 측면이 있긴 하지만 핵심이 방탄소년단에게 병역 특례를 주냐 마냐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청년층 모두에게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좀 더 폭넓게 토론 주제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인에게 어떤 형평성이나 평등성 문제로 볼 수도 있겠지만 또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병역 자원을 유지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BTS 관련한 어떤 논란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잘 정리된 그 보도였을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PD 수첩에 기대했었던 만큼 정말 심층을 파헤치고 본질을 건드리는 보도였느냐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요. 47분 정도 되는 러닝타임에 BTS의 해외 위상을 증명하기 위한 그 영상을 그렇게 많이 넣을 필요가 있나? 세계적인 인기가 있는 그룹이라는 건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는 데서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그 얘기를 저는 굳이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그 마지막에 이제 진행하는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론의 장에서 제대로 얘기할 거라면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지 않고서 그냥 기존에 나왔던 얘기들만 정리한다면은 공론의 장에서 얘기할 게 사실 별로 없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별 케이스에 집중되어 있던 면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 시점에 방송해야 할 중요한 보편적인 의제인가라는 것에선 사실 좀 의문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 개인의 케이스를 가지고 확장을 해서 여러 가지 다른 문제까지도 함께 논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 제도에 초점이 있다 보니까 예술인들의 성과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군 복무가 국민의 의무로서 남성 청년층에게 이렇게 다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의무인데 그 의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대체복무가 된다라는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군 복무는 어떤 기회를 빼앗는 것 그리고 뭔가 잘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면 상을 줘서 그것을 안 하게 해주는 것 이런 식의 상벌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진행한 거죠. 이날 방송이 어떤 전체적으로 이렇게 군대 복무제도의 본질을 건드렸다기보다는 약간 돌아서 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국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오는 그날까지 PD 수첩의 심층 취재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갯벌인데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 9일 방송된 로컬 식탁 관련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시즌의 최종이었던 이날은 보령의 아들 남희석 씨가 출연했는데요. 다양한 키조개 요리부터 갑오징어 통찜까지 이 충남 보령의 맛깔나는 갯벌 한 상을 보여주며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보령의 자랑 남희석 씨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야, 진짜 고향 온 것 같아. 이걸로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를 해놨어요? 일단 화려하네요. 화려하네요. 다른 지역에서도 키조개가 있다지만 보령이야말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서 키조개의 그냥 본연의 맛을 극강으로 살려주는 샤브샤브. 5초, 6초라고들 5초 뺍시다. 살짝 겉에 이제 불투명해지면 건져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입에 들어가기 전에 와 향이 확 들어가네. 그 랍스타의 이 앞다리 있죠. 집게발. 집게발. 살대기에 살대기. 갑오징어에서 먹물 내장 아무것도 제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통으로 쪄낸 거. 이 먹물 같은 거는 보통 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건 그냥 하네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게 굉장히 신선하기 때문에 사실은 보통 서식지가 서해안 일대에서 제일 많이 서식을 하고 특히 보령 앞바다에서 어획량이 정말 많습니다. 그냥 먹으면 되는 거죠, 뭐 안 찍고. 네. 이건 뭐 소스가 천연으로 발라져 있으니까. 와, 나 지금 제일 맛있는 부분 먹었어. 저 내장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전복 내장 먹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아주 녹진하고 맛있는데요. 약간 비리면서도 고소하면서도 갑오징어의 그 담백함이 같이 이렇게 묻혀서 입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계속 씹으면 되게 고급스러운 어떤 향이
먹물 때문에 나는 맛이에요. 아, 먹물 때문에. 흔히 이거 요오드하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네네. 바다의 요오드함, 약간 짭조름하면서 이 먹물이 내는 또 감칠맛이 또 따로 있어요. 네. 서울에서 쭈꾸미 볶음 이런 거 먹으면 까맣거든요. 그러니까 보령 사람들이 너무 세고 자극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재료 맛을 잘 살릴 수 있어서 쭈꾸미가 좋으니까 양념이 할 강하면 필요가 없네요. 아까울 것 같아요. 보령 편을 마지막으로 로컬 식탁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보령을 제대로 알릴 수 있고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서 더 많은 이들이 와서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다양한 지역 음식들로 즐거움을 선사한 로컬 식탁이 10회를 마지막으로 시즌1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회를 본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네, 댓글 살펴보면요. 보령 나온 데서 눈 크게 뜨고 보는데 다 만나는 거 소개하네요. 충남 보령의 갯벌 새끼는 완벽한 메뉴들이네요. 월요일 밤에 힐링이었는데 최종이라는 말 듣고 깜놀했어요. 시즌1 최종이 아쉬워요. 맛있게 먹는 팁과 로컬 식당을 알 수 있었는데 시즌2를 기대해 봅니다. 시즌1의 종영을 아쉬워하면서 시즌2를 기대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탐나는 TV에서 이제 시청자 픽에서도 한번 다뤘었고 도마위의 TV에서도 한번 다뤘었는데 많은 걸 지적했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좀 많이 보완이 된 것 같아요. 보령 출신이자 로컬 문화에 되게 해박한 남희석 씨가 출연하셔서 보령의 특징이나 어떤 그 식재료에 대해서 로컬리티를 잘 살린 그런 코멘트들을 많이 해주셨고 김재민 어류 칼럼니스트가 나와서 본인의 어떤 그 풍부한 지식을 뽐내는 것도 좋았지만은 이제 그 남희석 씨도 둘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토크의 맥락도 굉장히 풍성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에는 어느 정도 지역의 그 로컬적인 역사적 맥락과 조금 별개인 지금 젊은 사람들이 가서 사진 찍기 좋은 그 SNS 맛집 위주로 조금 구성된 부분이 있었는데 순수하게 갯벌에서 나는 식재료라는 부분으로 보령 특유의 식재료로 접근하면서 저희가 이제 지적했었던 토크의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로컬리티라는 부분들 저는 굉장히 좀 풍성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 출신 연예인이 이런 지역 소재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하게 되면 분명히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해당 지역에서 살면서 가졌던 추억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지역성과 어울리면서 좋은 서사 구조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날 이제 보령의 아들 남희석 씨가 등장한 부분은 이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 프로그램의 어떤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는 좋은 그런 전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희석 씨가 본인의 과거 추억 얘기들을 많이 녹여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낯익은 그 중식당 사진이 나오니까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중식당을 25년 했는데도 저 집 가서 드시더라고요. 맛집 인증하는 장면도 나오고 또 스튜디오에서 키조개 손질할 때도 셰프하고 주우재 씨랑 굉장히 끙끙대면서 키조개를 열지 못해서 고생하는데 잠깐만 그렇게 하면 부러져요. 보령의 남자. 여기를 따주시면 조금 편하게 돼요. 여기만 살짝 따주신 다음에 하시면 거기가 조개 급선대. 그 다음에 이렇게 나머지 하시면 와 진짜. 그런 장면들 보면 정보도 가지고 있고 나름 그쪽에 또 능력도 가지고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는 패널 중에 이 프로 편식러 주우재 씨 역할도 매번 좀 인상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보통 이런 먹방이나 시식 방송에서는 모든 게 정말 맛있고 모든 사람의 어떤 기호에 맞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지만 기호에 맞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 부분이 좀 불편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정보들을 가감없이 전해주는 건 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 음식 프로그램 보면은 이제 나오는 지역들이 있어요. 꼭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 정도. 충청도 다루는 부분은 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새로운 음식을 좀 봐서 좀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간제미탕 같은 건 저도 충청도 살았지만 한 번도 맛본 적이 없어서 그런 호기심을 좀 자극해주는 부분이 있었고요. 서해에서는 또 간개미라고 부르거든요. 얘가 표준명이 홍어입니다. 홍어처럼 아주 삭혀서 먹는 것은 아니고 보들보들할 때 이거를 탕으로 끓여서 싱싱할 때. 그래서 탕으로 끓여서 드시면 너무너무 좋고요.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이 프로그램의 성격을 뭐라고 좀 규정짓기 어렵다라는 것 같아요. 로컬 식탁이니까 로컬 음식을 다룬다라는 건데 그 안에 조금 더 좀 세세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시즌2로 만약에 돌아온다면 주제나 토픽, 그다음에 컨셉 자체를 좀 더 명확히 해서 좀 담아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앞서 나온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돌아오는 시즌에서는 로컬 식탁만의 차별성 있는 식탁이 차려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동물부검인데요. 이번 키워드 유현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지난 14일 방송된 뉴스데스크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다녀왔습니다 코너에선 말 못하는 동물들의 국과수 역할을 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찾아갔는데요. 의문사를 당하는 동물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동물부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동물 학대 근절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입니다. 이곳에 경찰이 사체를 부검해달라고 요청했다는데요. 경찰이 의뢰한 사체는 고양이 한 마리입니다. 전날 대구에서 발견됐는데요. 수목원 앞 산책로에서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수의사들이 고양이 사체가 담긴 상자를 부검실로 옮깁니다. 훼손된 부위를 살펴보다 벌레를 발견하고 따로 수집해 보관합니다. 구더기나 이런 거를 분석을 하면은 사후 경과시간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15분가량 유관 검사를 해봤지만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 다음 날 아침 일찍 근처 동물병원으로 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합니다. 동물병원 개설이 되어 있어야지만 수의사도 취급을 할 수가 있어요. 잠시만, 이거 뭐지? 견갑골 골두 부분인 거예요? 이쪽 앞다리 여기 있거든요. 안으로 들어왔구나. 사체를 가르는 부검까지 마친 뒤 결국 학대 정황이 있다는 1차 소견을 내립니다. 여러 부분에서 이제 출혈이 관찰이 돼서 외력에 의한 손상이 제일 많이 의심스럽고요. 그런데 이런 부검을 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하고 있을까요? 검역본부는 원래 구제역이나 돼지열병 같은 가축의 전염병에 대처하는 기관입니다. 상황이 달라진 건 학대당한 동물들의 의문사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정리 전문가들이 여기에 소신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한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2019년 102건에 불과하던 부검 의뢰 건수는 지난해 228건으로 대폭 늘었고 올 들어 하루 한 번꼴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버려진 한 양어장에서 고양이 뼈가 흩어진 채 발견됐는데요. 다리 같은 거를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검역본부에서 이걸 부검해 전체 고양이 사체는 7마리라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해부학적 구조와 이제 그 건조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7마리로 판단을 했습니다. 지난 4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검역본부는 학대 동물을 위한 공식 부검기관이 됐습니다. 이날 보도 본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네, 댓글 살펴보면요. MBC의 보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동물학대 지금까지는 관심 밖으로 소홀히 취급되던 이슈였는데 이런 방송으로 관심들이 모아져 동물권 보호가 선진화되었음 합니다. 동물학대범들을 응징할 수 있도록 이런 기관들이 보완되어 곳곳에 자리하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곳이 많이 생겨서 동물보호법이 강화되고 동물들의 삶이 존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동물학대에 분노하고 억울한 동물을 위한 기관이 늘어나길 바란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날 보도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전까지는 동물권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으니까 동물이 죽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죄라고 인식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사회적인 범죄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검을 한다. 이러한 어떤 메시지가 담겨있는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흥미로운 보도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나온 것이 동물 부검을 하는 기관이 국내에 한 군데밖에 없다라고 나왔는데 이런 기관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된다라는 필요성까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도에서 물론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다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보는 사람들은 이 보도가 앞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어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가지 감정이 저는 좀 교차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동물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사이로 그래도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 어떤 희망, 안도감 이런 것들이 들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물권이 갈수록 이렇게 많이 사회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전히 많은 동물들이 이런 의문사를 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또 보여주는 부분도 있어서 좀 이중적인 감정이 좀 들었던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제 부검을 하는 목적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범인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이 덧붙여지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운데 이런 기관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게 하는데도 그런 설명이 좀 추가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뉴스데스크 다녀왔습니다의 지속적인 관심과 취재 기대해 보겠습니다.